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MC 관전 포인트, 또 FOMC 이후에 또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FOMC 또 지켜봐야겠죠. 금리 동결은 어쨌든 유력합니다.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강도,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 좀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발언 여전히 매파적인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이제 밴드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5%에서 5.25%가 이제 최근 레벨이고요. 예. 내일 이제 발표될 11월 FOMC에서는 동결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동결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5%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정도 레벨이면 채권 금리 상승 자체가 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연준 정책 측면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필요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실질 금리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채권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이제 뺀 값을 말하는데, 예. 이게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실질 금리는 지금 한 2.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한 이 정도 실질 금리 레벨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과열이 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좀 진정시키고 인플레를 중기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실질 금리 레벨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따라서 이 정도 레벨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금리 동결과 함께 코멘트 자체도 그렇게 외파적인 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실질 금리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전달되는 경로가 약화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연준의 수사가 매파적인 성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예. FOMC 이후에도 이거는 언제든지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고금리라는 예. 부담을 떨쳐내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번 주에도 중요한 보고서 발표가 있죠. 이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 또한 또 한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 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미국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과열 상태인 건 맞는데, 예. 점진적으로 좀 식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직전 달, 그러니까 9월 예, 달 9월보다, 수치죠. 예. 이게 3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예상 밖의 급증을 하게 되면서 다소 예. 좀 우려가 좀 불거졌지만, 이번 주말에 발표될 10월 수치는 한 18만 명 정도 증가로 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실업률도 석 달째 3.8%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나 물가에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10월 달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한 4.0% 수준으로 9월 달에 기록을 했었던 4.2%보다는 추가적으로 둔화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 미국 고용 시장이 과열이 좀 식고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통화 정책을 좀 느슨하게 가져갈 만큼 충분히 식었다라고 예.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될 것인데, 이 수치는 최근 수치까지도 사상 최저치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어서 예. 고용 시장이 상당히 약간은 좀 추가 다시 팽창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인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 오늘 밤에 발표될 구인 구직 보고서도 구인 건수가 여전히 9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예. 미국의 총 실업자 대비 50% 많은 구인 건수가 여전히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4%대라는 것, 그리고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구인 건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국 고용 시장이 예. 충분히 둔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고용 시장 여건은 둔화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예.
높은 금리 수준을 당분간 지속할 필요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주말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표만 콕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아무래도 이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폭 이게 18만 명 수준을 예. 부합할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볼 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되는 이 비농업 부문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을 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 변수로 꼽히는 거 아무래도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죠. 이 최근에 이제 FOMC와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재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역시나 이제 국채 발행 확정한 관심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준 결정에 따라 좀 시장 영향 어떻게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그 국채 발행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예. 이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게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그쵸. 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 시장 흐름의 가장 큰 관건이 국채 금리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여기에 이제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발행 물량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미국 그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규모는 한 7,760억 달러가 발표가 됐고 3분기보다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이게 좀 적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일시적으로는 국제 금리에 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는 이 7,760억 달러의 세부 만기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네. 만일 그 만기별 규모에 있어서 10년물과 같은 좀 장기물 발행이 좀 늘어나게 되는 쪽으로 계획이 잡히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국채 금리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수치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4분기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부분은 좀 국채 금리 긍정적이긴 하지만 4분기가 줄어든 반면에 내년 1분기 예상치는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조산보자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를 예. 좀 줄이고 내년 1분기를 늘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발행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부담이 좀 커지면서 네.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도 물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네. 금리나 또는 이게 연쇄적으로 주식 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실적 시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죠. 이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 예상치 뛰어넘는 실적 발표였지만 또 그 다음 날 급락하는 또 현상도 보이기도 했었죠. 이 시장의 눈높이 좀 실적에 어떤 또 연관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3분기 실적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긍정적입니다. 네.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고요. 물론 배터리 관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가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 이제 주목받고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분기 가이던스, 기업들이 제공하는 4분기 실적은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이게 제공을 하는 게 가이던스인데 이게 일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네. 혹시 글로벌 IT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년도 실적 전망인데 네. 지금 시점이 이제 11월 달이고 올해가 거의 갔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실적 전망이 미치는 주가 영향력은 올해치는 거의 영향력이 없고요. 내년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내년도 실적 전망이 다소는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한 173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좀 부진하죠. 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264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한 7, 8조 원에서 내년 33조 원으로 네.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익 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 왔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상당 부분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주가의 중요한 부분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코스피 전체의 264조 원, 네. 삼성전자의 33조 원의 내년도 영업이익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쪽으로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네. 반대로
하향 조정되는 쪽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 S&P 500 지수 EPS 전망에도 똑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익 전망치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하향 조정이 좀 일단락되고 내년도 전망치가 상향 조정으로 좀 바뀌어야만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FOMC에 한번 지켜보고 또 그 이후에 또 시장 어떻게 변할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